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들을만한 소식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어제 XRP가 약간 펌핑이 오는 그런 모습을 잠깐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몇몇 사람들은 이것은 탈출 펌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 의견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그것에 관련해가지고 제드 맥켈럽이 25일 만에 XRP를 다시 팔기 시작했다라고 레오나이더스 XRP 커뮤니티 멤버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드 맥켈럽이 이번에 팔게 된 숫자 같은 경우는 무려 2860만 개 XRP,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5일 동안 꾹 참고 있다가 한 방에 뻥 터트린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860만 개는 94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네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는 이 XRP를 XRP 덱스를 통해서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XRP 레저 덱스에서 엄청난 볼륨이 또 감지가 되었었는데, 대부분이 이제 제드 맥켈럽 때문에 나온 볼륨이었었다라고 레오나이더스는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뭔가 좀 꺼림직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지금 XRP 거래를 못하게 하려고 SEC가 막고 있고, 미국 내에 있는 거래소들 같은 경우도 겁이 나가지고 XRP 거래를 중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제드 맥켈럽이 간땡이가 부어서 배 밖으로 나왔던지, 아니면은 사리분별이 안 될 정도로 술을 먹고 취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XRP를 대량으로 내다 판다? 뭐 나한테는 소송 안 걸렸으니까 상관없겠지라고 25일 동안 고민하다가 판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제드 맥켈럽의 XRP 판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벌써 SEC 측과 이제 합의가 된 것이 아니냐? 리플사가 안정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XRP는 증권이 아니라서 제드 맥켈럽이 마음 놓고 팔아 제낀 것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좀 희망회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 새로운 SEC 의장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많이 힘들죠. 자, 그렇다면은 제드 맥켈럽은 무슨 생각으로 XRP, 지금 현재 SEC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규명하고 있는 것을 갖다 팔았을까? 혹시 미국을 떠날 생각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이런 행동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소식 자체가 원래 어제 나왔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업데이트 영상으로 만들까 하다가 일단은 하지 않고 오늘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제드 맥켈럽이 이렇게 XRP를 몽땅 던지고 나서 펌핑이 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드 맥켈럽이 XRP를 던지면은 가격이 더욱더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펌핑이 와서 좀 올렸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자, 아무튼 제가 뭐 정확한 이유라든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측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좋게 마무리가 됐다라면은 더할 나위가 없겠죠. 자, 아무튼 이 제드 맥켈럽의 판매 소식과 XRP 펌핑, 이상한 타이밍의 펌핑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는 기사 한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SEC와 리플사에 관련된 소송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에이다의 찰스 호스킨슨의 의견을 한번 전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이 변호사의 이름은 존 E. 디튼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SEC 같은 경우는 이번에 리플사에 대한 소송 때문에 XRP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잃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상관 안 해, 니들 한번 엿먹어봐라 라고 하면서 소송을 진행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디튼 변호사는 이야기하기를 전 SEC 의장인 제이 클레이튼은 이전 SEC 의원이자 지금은 스탠포드 법과 대학에서 교수로 역임하고 있는 조셉 그룬드페스트로부터 이 리플사와 XRP에 관련된 소송 때문에 올 수 있는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소송 자체가 XRP에 관련된 거래를 진행하는 거래소들의 거래 중지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수십억 달러 피해가 발생할 테니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라고 직접 편지를 보내는데, SEC 의장은 이것을 완전히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이 그룬페스트라는 사람은 이제 여기 있는 이 사람이고요. 전 SEC 의원인데 이번 소송건이 발생하고 나서 12월 23일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이 소송 때문에 애꿎은 XRP 투자자들만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면서 공개적으로 이 소송건을 질타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기사로 돌아가가지고
그리고 그가 우려한 대로 지금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여러 거래소들이 미국 내에서 XRP 거래를 중지하거나 상폐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디튼 변호사는 덧붙이기를 XRP는 이미 미국에서 7년 이상 동안이나 대중에게 거래가 되어 왔었고 SEC는 이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었으며 묵시적으로,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이를 허락을 해왔었다. 또한 SEC는 XRP가 전 세계 200여 개의 거래소들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SEC가 XRP를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이제 분류를 할 경우, 규명을 할 경우 이 거래소들은 결국 미국의 SEC가 무서워서 XRP를 상폐하거나 거래를 중지하게 될 것 역시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소송에서 사기 혐의를 제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혐의가 없다 할지라도 단순히 소송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XRP는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것 역시 제이 클레이튼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제이 클레이튼은 이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을 했다는 것. 또한 그룬페스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XRP는 증권인데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XRP가 증권이면 이더리움도 증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디튼 변호사는 덧붙여 이야기하기를 이 소송권을 밀어붙인 주요 인물 2명, 제이 클레이튼과 SEC의 집행 감독을 맡았던 두 사람은 이 소송이 리플사와 XRP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송을 진행을 했고 중요한 사건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영원히 SEC를 떠나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책임하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 후 어떻게 상황이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투자처에서 리플사로부터 투자금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내거나 여러 거래소에서 XRP 거래를 중지하는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불장이 시작되자마자 XRP만 지금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못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소송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심적인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이자 이 불장 바로 직전에 길목에서 XRP를 추락시킨 것, 그리고 7년 이상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만 해오고 XRP 거래를 수락해오다가 갑자기 임기 말에 SEC를 떠나기 전에 XRP를 한 대 확 때리고, 그냥 때린 것도 아니죠. 이미 피해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 인지를 한 후에 이렇게 하면은 수십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편지까지 받고 피해 규모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예상한 후에 이렇게 때리고 떠났다라는 거, 굉장히 이상하죠. 혹시 변태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냥 뭐 이건 아무리 봐도 누가 위에서 시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어제 찰스 호스킨슨 같은 경우는 이 개인적인 이 빵형과 크리스 랄슨을 목표로 이런 소송이 진행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빵형과 크리스 랄슨 그리고 리플사를 동시에 잡기 위한 그런 소송이 아니었나, 그런 작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뭐 제드 맥켈럽은 소송에서 안 걸렸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XRP를 지금 또 팔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나 빵형이 위에 있는 누군가, 이 소위 말하는 절대 권력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아닌가, 뭐 음모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생겼죠. 지금 빵형에 의하면은 리플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부단히 SEC 쪽과 합의를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자, 과연 이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과연 빵형이 기대를 하는 대로 리플사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인지 일단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준비한 정보들 여러분들께 모두 공유해 드릴 수가 있었고요. 부디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가능하시다면 토마토밭에 물주기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